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권영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깐 학교에 대해서 작년 시험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 어떤 시험을 봤는지,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의 특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 소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치는 시험인데, 일단 뭐 단원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단원별 문항수가 몇 문항이 있는지를 쭉 분류해 본 건데, 특징적인 게 이제 2차 함수 쪽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2차 함수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별 분포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제 주관적으로 그냥 조금 분류를 해본 건데, 총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 중, 중, 상, 상, 최상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는 교과서 정도의 문항이다. 교과서 문항 정도다 보고 보시면 되고, 중은 그냥 교과서 문항에 있는 몇 가지 개념을 혼합해서 그냥 한 2가지 정도 개념이 섞여서 학생들이 조금 공부했다면 그냥 손쉽게 풀릴 수 있을 만한 문제고요. 중상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개념이 조금 혼합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고, 상은 이제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도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최상은 흔히 말하는 킬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작년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에는 최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상 문제도 하나 정도여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 먼저 이제 학교 시험 특징을 조금 보면 객관식 10문항에 단답형 10문항, 이렇게 총 20문항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매년은 아니고 한 최근 3개년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가끔 이제 옛날 기출 같은 거 보면 22문항, 23문항 이런 문항도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객관식 10문항, 단답형 10문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서술형이 원래 마지막 뒤에 2문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항이 없어지고, 작년 1년치 전부 중간고사, 중간 기말고사는 모두 그냥 단답형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조금 많은 편으로 이제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조금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점수가 조금 쉬운 문제인데도 계산 실수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범위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2차 함수 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어려운 문항 또한 2차 함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 표현을 조금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쉬운데 막상 풀어보려니 해석이 안 돼서 어렵다. 해석을 해놓고 보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잡고 함수를 새로 막 여러 개를 잡아서 표현을 어렵게 바꾸는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에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만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린. 그리고 여러 학교들에서 그렇긴 한데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항들은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의 원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단답형 20번 문항, 단답형의 가장 마지막 문항인데, 요게 이제 22학년도에 보시면 22학년도 학력평가 30번에 출제된, 그러니까 학력평가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에서 출제된 문항을 변형을 해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집어넣어놨다. 보시면 거의 표현도 똑같고 숫자만 조금 바뀌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단답형 10번, 객관식 10번,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의 가장 마지막 문항. 이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마지막 문항도 그렇게 쉬운 편으로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가장 마지막 문항도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기존 모의고사 문항들을 조금 학생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모의고사 표현을 조금 더 학생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랑 도형, 이렇게 도형 3단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도형 문제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 학교에서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2차 함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도형,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별로 보면 상 문제와 최상 문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 문제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냈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어서 학생들을 조금 더 변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객관식 열문항, 단답형 열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이제 아주 어려운 문항은 많이 없었으나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이 표현을 해석하는데, 수학적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원 간 융합 문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합 부분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과 2차 함수를 섞어서, 그리고 집합 문제긴 하나 조금 표현이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문제가 해석이 어렵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읽고 이제 해석을 잘 하다 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하지만 숫자를 잘 해석해보고 잘 읽다 보면 학생들이 충분히 추론해낼 만한 이런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학기 내용이 사실상 범위가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도형의 이동 문제인데, 도형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제 생각에는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기 이제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림을 그려놓고 잘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조금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말고사에는 이제 함수 파트랑 이제 경우의 수, 이산수학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고, 가장 엄청 어려운 문항은 없었으나 그래도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이 객관식 단답형 열문항 이렇게 나오고, 특징적인 거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내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경우의 수 단원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케이스를 하나 놓치거나 계산 실수를 조금 하면 이제 뒤에서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을 하시려고 한 것 같고, 경우의 수 문제가 대부분 이제 뒤에 객관식보다는 단답형에 들어가서 또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 반에서 준비를 할 거냐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휘문고 내신 대비반은 개강이 3월 초에 이루어지고 주의회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내신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라고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복 학습과 이제 실전 훈련. 반복 학습은 사실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한 번 배우고 어떤 문제를 한 번 풀어보고 해서 그 문항을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제 표현을 이제 착각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그게 다시 풀어봤을 때 본인이 다시 못 푼다면 저는 이제 그건 너는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그다음 실전 훈련. 항상 이제 실전에서 푸는 경험이 있고 실전에서 풀어봐서 평소에는 실수 안 하는데 저 시험 끝나고 푸니 잘 풀려, 이제 이런 게 없도록 실전 훈련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휘문고 내신을 위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 교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휘문고 기출 변형을 유형별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치, 5개년치 기출 문제를 쫙 모아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을 주로 좋아하는지, 어떤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제 교재 부분인데요. 2차 함수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와 다음 해에도 나오고 뭐 전해에도 나오고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 그리고 도형의 이동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좁은 단원인데 그 좁은 단원을 파고들어서 이 문항을 출제하고 다음에 출제하고 또 다음에 출제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요게 보시면 18년, 20년, 21년, 24년, 작년이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주 쉽지는 않으나 엄청 어렵지도 않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이런 문제도 2차 함수 파트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파트에서 꼭지점에 X좌표를 빼고 그거를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게 경우를 한 3가지 케이스 정도로 나눠서 시간이 조금 정도는 걸릴 수 있는, 바로 풀리진 않는 문제인데, 이런 문항을 계속 출제를 해서 이런 문항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항들은 아는 문제들이니 시험 때 만나면 빨리 풀고 넘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단원인데 원단원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테마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런 문제들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문제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거의 같은 이제 상황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반복 출제된 유형을 일단 완벽히 학습을 해놓고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주로 특정 단원에서 학교에서 꼭 주로 어렵게 내는 파트가 있습니다. 2차 함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파트들은 특히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른 단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파트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이제 시킬 거고요. 특히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어렵진 않으나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중간에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학교 문제에 출제되는데,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풀어서 답을 내보는 경험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요건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계산이 엄청 많거든요. 분수로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빼기 더하기 나오고 곱하기 나오고 분수 곱하기 통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계산이 많아서 이런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 수업마다 학교 출제 경향에 맞춰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50분 학교 시험처럼 똑같이 50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 모든 문항은 단답형으로 해서 단답형 10문항에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는 이제 제가 직접 쓴 손글씨가 항상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글씨를 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해설지에 적혀있지 않은 풀이 혹은 수업 시간에 했던 풀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변형이 되니까 고난도 문항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혀놔야 되고, 출제되었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항들을 요즘 이런 문항들을 베이스로 이제 학생들 테스트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전 테스트는 개인별 오답 노트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를 이제 개인별로 내가 틀렸던 문제 이렇게 쭉 모아서 개인별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요건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인데 1대1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도 학원을 오지 않아도 평소에 자습을 하면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아이디어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웅이었습니다.